표현을 다 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격변기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여러분 안녕. 라떼가 맛있는 건가? 그 할아버지 때랑은 다르게 라떼는 같은 용어입니다. 나는 라떼가 뭐 맛있는 건 줄 알았다. 라떼라는 얘기로구나. 라떼. 나는 80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격변기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제강점기, 일제가 망해가는 때, 그때 태어났어요. 내가 194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그랬으니까 만으로 4년이고 내가 5살 먹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가족이 몇 명인가요? 가족이 많았지. 그때는 지금과 같이 핵가족 시대가 아니고 대가족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 가정에 여러 대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 이렇게 대가족이 한 집에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가 10식구였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많은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질병으로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출생신고를 제때제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년 좀 지나서 건강하게 자라면 그때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까 나도 1년 늦게 출생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1년을 꾸르신 거네요? 그렇지. 지금으로 보자면 내가 올해 우리 나이로 80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79이니까 1년 이익 봤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4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가 일제강점기 시대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 그런데 이제 1938년도에 일본이 이제 그 전세에서 계속 불리해지니까 국민 총동원령이라는 것을 내렸어. 1938년도에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마구잡이로 이제 젊은이들은 전부 막 전쟁터로 동원을 하던 시대였어. 내가 태어날 때. 그래서 나의 아버지도 나를 낳아놓고 그 다음 해에 1942년도에 강제로 징용으로 끌려가시게 됐지. 물론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 때는 나를 봤겠지. 나도 이제 아버지를 봤겠지만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아기니까. 그래 나 태어나서 1년 있다가 아버지는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시게 돼요. 그래서 5년 동안을 저 남양군도 그 전쟁터에서 노역을 하시다가 해방이 돼서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947년도 후반기에 구사일성으로 살아서 돌아오시게 됐지. 그럼 그동안 자라실 때는 아버지 없이 자라신 거예요? 어머니가 물론 나를 이제 키우시지만은 조부모님들 사랑을 받고 자랐지. 기뻤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자라다가 딴 애들은 다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손목 한번 잡아볼 수가 없었잖아. 근데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지. 아마 47년도 가을이 다 되어서 돌아오신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1947년도에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나의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시험 쳐서 들어가시게 되지. 경찰들은 이제 자기의 임지, 근무해야 할 곳이 이제 생기게 되지. 그러는데 이제 경찰이 되자마자 이제 저기 전라남도 순천경찰서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떠나시게 되지. 내가 태어난 곳에서 순천까지 거리는 약 한 80km가 좀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거리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 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 그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그 순천경찰서로 이제 어머니하고 내가 따라가게 돼요.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 10월 20일 날 그 14연대 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왜 그러냐면 그 군 수뇌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좌파 우파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 극심한 시대 때 대부분
이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고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나 중공의 영향을 받은 그 독립운동가들은 사상이 소위 말하는 김일성의 좌익사상이 들어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좌파 집단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야. 지금 좌우파보다 더 심했네요, 옛날이. 그때는 엄청 심했지. 48년 10월 20일 날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천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수와 순천에서 동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정을 내가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니까 생생하게 봤어요. 많이 사람이 죽는 것도 봤고 죽은 시체를 모아놓은 것도 봤고 엄청난 그런 그 두려움, 어린 마음에는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 것을 겪었었지. 그러다가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다 이제 진압하고 조용가 싶더니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순천에서 6.25 전쟁을 만나게 됐죠. 이제 그때 이제 어느덧 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내 밑에 이제 나하고 지금 7살 터울인데 7살 터울되는 동생이 태어났고 또 그 밑에 여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였어. 그때가. 그런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경찰관이니까 경찰들이 후퇴할 때 같이 후퇴해서 가고 이제 적군들한테 이제 쫓겨가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게 돼요. 그럴 때 무서우니까 낮에는 가지를 않고 어디에 동네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 밤이 되면 달밤을 이용해서 조금씩 고향을 찾아서 가는데 어린 동생을 걸어가면서 다리가 아프다면 내가 또 업어야 되고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또 보따리 이제 가면서 밥이라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이고 그렇게 힘들게 가는 과정 지금 상상해 보면은 참 한 장의 드라마 같은 슬픈 사연이 나한테는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GPS나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을 텐데 전혀 없지. 어떻게 알고 찾아갔죠? 길을 이제 가면서 묻는 거야. 이제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래 길을 물어서 그러면 이제 또 동네가 되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고 가는 쌀 그것을 이제 주면서 우리 좀 밥 좀 얻어 먹게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대였어요. 지금과 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풀뿌리를 캐먹고 살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지만은 사람의 인심은 너무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어떤 집에서는 주먹밥, 밥을 소금물로 해서 이 주먹밥을 만들어줘요. 반찬을 어떻게 가지고 가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먹밥에다가 소금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싸줘요. 그러면 가다가 배고프면 주먹밥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걸려서 본가를 찾아가게 되지. 주먹밥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꿀맛이었지. 소금밥인데요? 소금물 밥이어도 배고프니까 꿀맛이었지. 이제 잠시 잠깐 동안은 이제 북한의 치하, 북한 공산군의 치하에서 우리가 이제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교육을 받았고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 교육을 받을 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 피해를 입은 숫자가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2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정식적으로 군인이나 경찰이 6.25 전쟁 중에 전사하거나 실종되거나 또 부상을 입거나 이렇게 한 숫자가 62만 천여 명이 됩니다. 62만 천여 명이요. 거기에 또 미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줄 때 미군이 겪은 인명피해만 해도 13만 7천여 명.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때 당시 2천만 동포라고 그랬어요. 2천만 동포. 그 2천만 가운데서 약 10분의 1이 6.25 전쟁 때 희생이 되거나 다치거나 그랬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황 소장님이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 대통령
대한 그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바이든이 당선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댓글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황 소장님한테 공격하고 무슨 돈을 걸자느니 뭐 팔다리를 걸자느니 막 하니까 소장님이 그냥 극단적인 말로 그 목숨까지도 걸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참, 만약에 이 소문에 의하면은 그냥 뭐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문이 파다하는데 황 소장만큼은 그냥 절대 트럼프는 안 된다, 바이든이 당선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많은 걱정을 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 방송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걸 미국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이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방송을 하는데 이 기분 좋은 날이다. 우리 황 소장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 달리 정확한 어떤 예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이 혁명 20일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황 소장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다음에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 빠이빠이.